안녕하세요. 닥터 유 유태우입니다. 오늘은 유 상담입니다. 사례를 말씀드리기 전에 양해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제가 이제 귀한 이렇게 상담을 올려주셨는데 채택을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 한 가지가 이제 사례 모음인데요. 이미 제가 같은 내용을 여러 번 말씀을 올려놨습니다. 이게 이제 사례 모음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나는 아니다, 이게 특별하다. 근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같은 내용이 올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검색해 보시면은 반드시 같은 내용이 있으니 그걸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비만에 대해서는요, 닥터유 10kg를 이미 진행 중인 분이 있으세요. 네, 이런 분이 이제 그 상담을 올리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 상담보다, 유 상담보다 더 좋은 방법이 그 닥터유 10kg에는 전화 코치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로 직접 코치를 이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1대1이요. 저는 이제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아니고 직접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저한테 얘기 듣는 것보다는 유 코치한테 전화 코치를 받으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그 외에 이제 채택을 이제 안 하는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은 제가 이 상담을 할 때 여러분들의 사연을 듣고 그것을 갖다가 그걸 기초로 해서 제가 진단을 합니다. 먼저 문제가 뭔지를 진단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어떻게 하라. 이게 이제 훈련 처방이라고 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 사연이 부정확하거나 너무 짧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제가 진단을 할 수가 없어요. 이 진단을 할 수가 없으니 훈련 처방도 할 수가 없겠죠. 그러거나 아니면은 그냥 도움 요청을 하세요. 이 막연한 도움 요청 가지고는 제가 진단도 못하고 훈련 처방도 못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채택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래도 채택이 안 되는 분들은 제가 또 한 번의 기회가 있거든요. 네. 어차피 이제 한 번 뵙기는 기회가 없으신데 또 한 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사연을 보완하시거나 아니면은 몸맘삼의 다른 문제로 올려주시면 성심껏 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첫 사례를 시작을 합니다. 고막 주사 후 불면증이 왔다는 42세 주부입니다. 1개월 전 고막 주사를 맞은 후, 고막 주사라는 건 이제 여러분 귀에 그 고막 있죠, 고막. 네, 이렇게 귀가 있고 소 안에 소리를 듣는 고막이 있잖아요. 그걸 통해서 주사를 놓는 겁니다. 듣기에도 좀 끔찍하죠. 네. 네, 이게 어떤 병에 이런 치료를 하냐면은 돌발성 난청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로 돌발성 난청에 대한 치료로서 이 고막 주사를 통해서 어떤 약을 주입하냐면은 스테로이드를 주입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지 않으면 이제 스테로이드를 갖다가 이제 정맥 주사로 놓거든요. 아니면 직접 넣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네, 그때 쓰는 게 이제 고막 주사입니다. 그런데 고막 주사를 맞은 후 잠이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졸면은 일어나 다시 쌩쌩해지고 잠도 깊이 들지 않고, 네, 이런 것이 약의 부작용인지, 그래서 어쨌든 간에 숙면 훈련을 하는데 그래도 잠깐 졸다가 또 깨고는 한다고 합니다. 스테로이드 주사의 직접적인 부작용은 아닙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 이게 시작이 됐을까요? 이 고막 주사 자체가 아까도 듣기도 좀 끔찍하잖아요. 그 통증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통증보다는 뭐가 더 있을까요? 두려움이 더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게 경험이잖아요. 내 생각이고 경험이 됩니다. 또는 이 고막 주사를 맞게 된 병,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돌발성 난청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느끼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오히려 수면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한 달이 지났잖아요. 처음에는 뭐 그런 경험이, 그런 나이의 느낌과 반응이 이제 수면 장애를 일으켰다고 하더라도요. 지금은 뭐 그걸 기억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미 그렇게 시작하셨지만은 오늘부터 이유하고 관계없이 숙면 훈련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도 이제 이분이 표현하셨지만은 깬다고 하시잖아요. 이 깬다는 건 뭐냐면은 내가 자겠다는 내 속마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불면증 완치 훈련은요, 이 마음에서 시작이 됩니다. 어떻게 시작되냐면은 나는 안 자겠다, 이렇게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겠다가 아니라 안 자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잠 대신 나는 쉬겠다, 이렇게 시작을 하시라는 거죠.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다. 우리가 보통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런 말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돼요. 나 잘 쉬었다. 나 전혀 안 자도 돼. 네, 잠은 사실은 내가 자는 게 아니고 내 몸이 알아서 자는 거거든요. 그냥 내 몸한테 그냥 맡기시고 나는 안 자겠다, 쉬겠다만 하시라는 거죠. 내 몸이 자지 않으려고 하는데 내 생각이, 즉 내가 자겠다 그러면 싸우게 되죠. 내 머릿속에서. 가만히 몸은 안 움직여도 머릿속에서 싸우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쉼이 아니고요. 굉장한 과로가 되는 거죠. 이 과로 때문에 아침에 힘들고 피곤한 겁니다. 잠을 안 자서가 아니라. 네, 잠을 안 자겠다고 해보세요. 두 번째 사례입니다. 의식하면 느껴지는 이명이 진짜 이명증인지를 확인하고 싶은 39세 남자 직장인입니다. 4월경에 TV에서 연예인이 이명증 사례가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걸 듣고 나서 갑자기 나 역시 그런가, 그런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에 빠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귀에서 이렇게 소리가 들리나 해서 집중하니까 정말 삐익 하는 소리가 들렸대요. 네. 그런 이제 경험을 하고 나서 며칠 동안 나는 이명증이구나, 나도 이명증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불안이 되고 불안에 빠지고 불면증에 빠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또 그 다음에 이제 계속 이어집니다. 검사를 또 받기 시작했고요. 네, 귀에 대한 검사는 정상이었고요. 약을 몇 가지 약을 처방받았는데 다 효과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제 돌아와서 닥터의 이제 완치훈련, 이명증 완치훈련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4월 달에 그랬으니까 지금 8월이니까 거의 못 느낀다고 합니다. 10년 전에 괴로운 일로 불안하고 잠 못 잤을 때가 있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입니다. 이때도 이명이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러한 경험이 이명증이 맞는 건지 아니면은 내가 그냥 지나치게 반응한 것인지. 4월 달에 이제 시작이 됐는데요. 3월에는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요. 다량의 코피를 쏟은 적이 있대요. 여러 번 그것도. 네, 그래서 정말로 많이 놀랐다. 네, 지금은 이제 물론 괜찮으시죠. 네, 그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여러분도 다 짐작하셨겠지만은 이명증이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 다, 닥터도 가끔 가다가 삐 하는 소리가 들릴 때도 있어요. 닥터도 있습니다. 그냥 이명증이 아니고 병이 아니고 그냥 이명입니다. 아주 어렸을 때는 없지 않을까요? 네, 이게 이제 오래 귀를 쓰다 보면은, 네, 그런 이제 약간의 이런 이명의 증세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명증에 대해서 생각이 많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걱정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이게 이제 문제인 거죠. 이명이 문제가 아니라 그거에 대한 생각과 건강 염려가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안과 불면이 시작이 되고요. 다시 또 불안과 불면이 또 생각과 건강 염려를 또 일으킵니다. 그리고요, 내가 민감하잖아요. 민감해도 또 이러한 반응이 일어납니다. 3월에 이제 코피가 여러 번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내가 놀랬다. 놀랄만도 하긴 하지만은 내가 더 놀랬다. 그러면은 이게 뭘까요? 내가 민감한 거죠. 네. 이러한 일련의 민감한 반응들이 이명에 대해서 더 크게, 그거에 대해서 더 생각을 많이 하고 크게 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내 몸만 회복 훈련 시작하시고요. 네, 둔감 훈련, 그리고 생각 줄이기 훈련, 그리고 건강 염려증 완치 훈련. 네, 그리고 이명은 이미 그렇게 하셨겠지만은 문제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발기부전 치료를 원하는 25세 남자 대학생입니다. 작년 11월에 호주에 이제 교환 학생으로 갔었다고 하네요. 그런데 수영장에서 11월은 이제 호주는 그때가 여름입니다. 수영장에서 익수 사고를 겪었다고 합니다. 다행히 익수 사고라서 폐에 물이 찼었고 흡입성 폐렴에 걸렸지만은 그래도 잘 치료를 받아서 완치 판정을 받았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 이후에 발기부전이 생겼다고 합니다. 귀국해서 아마 이런 사고가 있고 나서 2주 후에 귀국했다고 하네요. 귀국해서 이제 여러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는데 검사는 전부 다 정상이었고요. 다 신경성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10개월 동안에 10개월 동안 복용한 로아큐탄이라는 약이 있었습니다. 로아큐탄은 이제 여드름에 먹는 약이죠. 네, 아마 10개월 정도 복용을 했었는데 끊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한 일주일 지나니까 자연 발기가 됐는데, 회복이 됐는데 또 다시 이틀 만에 발기부전이 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발기부전 치료제를 사용했는데 처음에는 효과가 있더니 나중에는 용량을 올려도 증량을 해도 효과가 없었다고 하네요. 그 외에도 체중도 급격히 증가를 했다고 하고요. 정신과도 방문을 했는데 거기서는 이제 항우울제를 처방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이걸 복용하는지 안 복용하는지는 연기를 하지는 않으셨습니다. 스스로는 남성 호르몬 저하가 원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검사나 치료 방법이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발기부전이 생겼어요. 네, 전혀 문제가 없었던 우리 학생한테. 네, 그게 발기부전이 생기는 원인은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능의 원인. 네, 이럴 때는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는 그냥 계속 안 되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질적인 원인이 있다 그러죠. 네, 지금 이 학생의 경우에는 이미 발기부전이 있지만은 뭐 약을 먹어서도 효과가 있었죠. 그리고 로아큐탄을 끊었어도 한 번쯤은 또 되돌아왔죠. 네, 그러니까 무슨 문제겠어요? 네, 기능의 문제입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끔찍한 사고를 겪었으니 내가 정말 구조적으로 완전히 문제가 된 거 아니야? 뭐 불구가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순전히 기능의 문제인데 왜 그런 게 시작이 되느냐? 이제 익수 사고를 거치면은 이제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잖아요. 뭐 이런 문제 때문에 혹시 내 이 성기에도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거보다는 익수 사고라는 끔찍한 경험을 했잖아요. 그거에 대한 내 기억, 사고에 대한 기억, 또 사고 후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치료, 흡인성 폐염이었으니 치료 자체도 뭐 흡입기를 꽂는다든지 뭐 이러한 끔찍한 치료를 받지 않았겠어요? 네, 그거에 대한 내 기억, 네, 충격 이런 것들이 발기부전을 일으키죠. 네, 우리가 이제 시민성이라 그러잖아요. 몸의 병이긴 맞는데 마음의 충격이 몸의 병을 일으키는 거죠. 처음엔 아마 그렇게 시작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다음서부터는 뭐가 또 일으키느냐? 그 다음서부터는 내가 이것이 큰일 났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나 이거 영혼이 회복되는 거 아니야? 회복되지 않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불구되는 거 아니야? 아니면은 이것 때문에 정말 내가 건강이 정말 크게 해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이제 걱정과 불안이 있잖아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연구를 하고 생각을 하고 추구를 하고 검사를 받잖아요. 네, 그럼 그게 다시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그게 다시 또 발기부전을 또 일으키거든요.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또 이걸 빨리 해결해야 되겠다. 이런 조급함도 마음으로 봐서는 어떻게 돼요? 불안하잖아요. 조급하고 편치 않잖아요. 이것도 또 악순환에 기여를 하죠. 여기에는 쓰지는 않으셨는데 혹시라도 현재의 학업이나 진로 또는 관계에 대해서 부담이 있었다면은 그것도 내 속마음에서 부담이 원인이 됩니다. 그러면 그것도 또 발기부전에 기여를 하죠. 네. 자,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빨리 고치겠다 하지 마시고요. 첫 번째, 이제는 과거는 끝났어요. 그런 끔찍한 사고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그땐 그때고요. 지금부터,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면 됩니다. 두 번째는 당연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제부터는 이게 문제다 하지 말고요. 나 이런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완치하겠다. 완치 원학이죠. 물론 바로 되진 않습니다. 완치 원하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라도 지금 계속 만나는 파트너가 있다면은 현재는 아직은 회복시키지 못했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정이 이렇다라고 소통을 하고 양해를 구해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돼요? 네, 내 몸만 회복 훈련, 그리고 남기기. 하루에 뭘 해도 남기기, 체력을 남기고 몸맘에 힘을 다 남기는 거죠. 사실 체력만 남기는 게 아니라 마음의 힘도 남기는 거죠. 아까 내가 불안하고 조급하고 뭔가를 많이 연구를 하고 그러면은 이게 제가 맘력이라 그러죠. 이게 남아 있겠어요. 여유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다 남기기 시작하세요. 그리고 이제 당장 혹시라도
지금 학업이라든지 진로 선택이라든지 이런 데 문제가 있다면, 부담이 있다면 그걸 쉽게 하기를 하세요. 이건 제가 공부 쉽게 하기 또는 진로 선택 쉽게 하기 제가 강의에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우울이 있다면 우울증 완치 훈련 하시고요. 그러면 약을 줄일 수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체중이 올랐다고 하니까 다시 이후에 감량 다지기 훈련을 해보세요. 네, 기능은 당연히 되돌아갑니다. 마지막 사례입니다. 혈뇨가 있는데 한쪽 신장이 부었다고 들은 47세 여자 직장인입니다. 혈뇨가 시작한 하루 이틀은요, 콜라색이나 이제 진한 콜라색이 되겠죠. 연한 붉은 빛이 나오는데 그 다음은 그냥 노란 빛이 나왔다고 합니다. 항생제를 복용했다고 하고요. 그런데 이제 노란 빛이 나온 다음에도 이제 소변 검사를 하면은 그 소변에 혈액이 있냐 없냐라는 거를 이렇게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걸 이제 혈뇨 수치라고 표현하셨는데 그것은 계속 높다고 들었다고 합니다. 비뇨기과에서 이제 검사를 하고 치료를 받았는데 한쪽 신장이 부었다고 또 들었다고 합니다. 듣기를 요관이 막혀서 신장이 붓고 혈뇨가 나올 수 있다고 이렇게 들어서 병원에서는, 비뇨기과에서는 CT 검사를 권유했다고 하네요. 이게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 8월에 있었고 지난 3월과 5월에도 있었다고 합니다. 질문은 신장 붓기를 가라앉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요. 신장이 부었다라는 것은 병이 아니고 소견입니다. 그래서 신장을 부은 걸 갖다가 다시 정상을 만들 수도 없지만은, 원인을 알아야 또 만들겠죠. 네, 당장 그걸 만들 수도 없지만은 그렇게 했다고 해서 병이 낫는 건 아니죠. 네, 그거보다는 지금 이 병이 무슨 병이냐, 이게 진단이 부정확하거든요. 네, 병력을 봐서는요, 이제 소변에 피가 이제 섞여 나오는 경우가 요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방광이 있고, 그 다음에 요관이 있죠. 네, 방광과 신장을 잇는 관입니다. 그걸 요관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신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뇨기과에서는 주로 요도, 방광, 요관 쪽에 치중을 하게 되겠죠. 아무래도. 그럼 신장의 병은 누가 보느냐? 신장의 병은 신장에 암이 있다 그러면 비뇨기과에서 보는데요. 신장에 다른 병이다 그러면은 비뇨기과가 아니고요. 신장내과입니다. 내과의 한 부분이죠. 내과에는 호흡기 내과도 있고 심장내과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콩팥을 보는 내과를 신장내과라고 하는데요. 제가 왜 신장내과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지금 병력을 봐서는 요관, 방광, 요도의 문제가 아니고 신장의 병일 가능성이 커서 그렇습니다. 신장의 병 중에서 면역글로빌린 A 신증, 굉장히 어렵죠. 말이. 면역글로빌린 A 신증이라는 병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장의 콩팥의 병이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가끔 가다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치료를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병력을 봐서는 이 병일 가능성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비뇨기과에서 계속 검사 받는 것보다는 신장내과에 가셔서 한번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리고 이 병이 진단됐다고 하더라도 하나도 놀랄 거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혈뇨가 나오면 우리가 코피가 나오면 놀래잖아요. 사실 놀랄 일이 없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사례분들도 그걸로 놀라셨다 그랬잖아요. 아무리 많이 나와도요. 코피가 아무리 많이 나와도 우리가 이제 그 혈액원 가서 수혈을, 그러니까 헌혈을 하잖아요. 그거보다 많이 나오는 경우는 정말 극히 드뭅니다. 네, 그래서 그걸로 빈혈될 것도 없고요. 네, 고민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네, 혈뇨도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 정도로 해서 내가 빈혈 생기가 그러진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양성계라고 합니다. 네, 다른 병이 진행되지 않는다면은 놀라실 것도 없다는 거죠. 치료받을 것도 없습니다. 네, 일단 진단부터 하셔야 되니까요. 네, 신장내과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사례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월수금 3회를 해보니까요. 네, 이게 저도 좀 빠듯하고 듣는 여러분도 좀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2회로 좀 바꿀까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오늘도 이제 제가 화요일 날 했는데요. 화요일 날, 금요일 날 이렇게 2회 네, 이렇게 모아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